뵙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암호에서 이제 제가 주로 페어링 계산하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페어링 계산이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진행되어 왔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암호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고, 넘버스열에서 특히 많이 응용이 되고, 이제 가끔 뭐 다른 분야에서도 응용이 되기는 하지만, 이제 그 암호에 대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페어링이 계산이 되는 이제 그러한 그 배경은 결국 타원곡선에서 이제 계산이기 때문에, 이제 타원곡선과 페어링의 기본적인 이제 정의나 뭐 성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호에서 이제 페어링이 어떻게 응용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과 이제 그러한 응용을 위해서 페어링 계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지 그 계산의 효율성이 임프루브 되어 온 그런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크립토그래피 그러면은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감추고 이제 그 감춰진 메시지를 서로 이제 통신을 통해서 이제 그 전달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크립토 어널리시스는 이제 그 이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갖다가 이제 그 애널라이즈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고요. 이걸 이제 통틀어서 이제 이러한 이제 과학적인 어떤 스터디하는 방법을 우리는 크립톨로지라는 이제 그런 학문 분야로 분류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암호에서는 뭐 플레인 텍스트, 사이퍼 텍스트 그러한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보통 이제 오리지널 그 메시지 내용을 평문 또 원문이라고 하고 있고, 이제 어떤 암호화된 이제 그러한 이제 내용 또는 암호화된 문장을 암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꿀 때는 이제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평문을 암호문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키라는 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제 요 키에 의해서 이제 요 플레인 텍스트가 사이퍼 텍스트로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인 텍스트 P를 이제 인풋으로 넣어서 이제 아웃풋 C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이렇게 형식이랑 펑션이 필요한데, 이제 보통 이걸 이제 인크립션 펑션이라고 하고, 이제 보통 또 암호화된 문장을 보면은 그걸 복호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복호화되는 이제 그런 펑션을 보통 디크립션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암호화하는 과정, 복호화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제 키가 이렇게 필요한데, 이제 같은 복호하는 과정과 암호화하는 과정에 같은 키를 이제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암호화하는 과정과 복호하는 과정에 다른 키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메트릭 시스템, 빈밀키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제 복호화할 때 다른 키를 쓰는 경우는 이제 다 아는 것처럼 이제 퍼블릭 키 시스템 또 어시메트릭 키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인크립션 펑션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암호화하는 그런 함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원톤 펑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x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그 함수가 fx를 계산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신에 이제 그 이미지 y에 대한 그 풀 이미지 f 인버스 y를 계산하는 것은 어려워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제 왜냐하면 암호문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받을 때 받은 사람은 또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복호화할 때 이제 복호화 이게 무조건 어려우면은 복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어떤 이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면은 이제 f 인버스 y를 계산하는 게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트랩도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프라이빗 키가 이제 트랩도어로 많이 쓰이고요. 이제 이게 원웨이 펑션 조건을 만족하고, 이제 이러한 그 에디셔널 인포메이션이 주어지면은 인버스를 계산하는 게 쉬워야 된다는 그 조건을 이제 트랩도어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암호화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트랩도어 펑션을 이제 필요로 하죠. 암호화 펑션을 갖다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원투원, x하고 x 프라임 다르면 이제 fx, fxy 프라임이 달라. 예, 원투원이면서 지금 이제 x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fx를 위에 제대로 안 봤어요. 예.
인버스는 계산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함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이제 통신을 할 때 이제 그 도청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 통신하는 과정에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갖다 변조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에 이제 그 위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제 얘가 보낸 거를 이제 그 다른 사람이 보낸 것처럼 이제 중간에 가로채서 이제 위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이제 이 마지막 경우는 이제 부인봉쇄라고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뭐 보내지 않았다, 또는 메시지를 받고 나서 메시지를 받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이제 암호를 갖다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기밀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요. 이제 암호 스킴에서는 또 이제 그 메시지의 무결성이 또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인증이죠. 메시지나 이제 그 송신자에 대한 인증이 중요하고, 또 이제 그 접근제요. 이제 허가받은 그런 유저들만이 이제 그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이제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게 보장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인 봉쇄, 이제 그러한 성질들을 다 만족하게끔 이제 암호가 디자인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이제 고려해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암호를 연구하는데, 특히 이제 수학적인 어떤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암호를 설계할 때마다 이제 아까 뭐 원웨이 펑션하고 이제 트랩도 펑션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펑션을 디자인할 때 항상 기반이 되는 어떤 성질이 있는데, 그것이 수학적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암호가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에서 보통 이제 아주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이 효율성과 이제 안전성이죠. 그래서 안전성은 뭐 당연히 그 암호의 목적이고, 또 효율성은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복잡하게만 하면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또 정해진 시간 안에 서로 통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그 타원 곡선하고 페어링의 정의나 이제 기본적인 성질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원 곡선은 이제 뭐 여러분 대학원생이니까 아마 수학 뭐 대수 시간에 또 대수 기하 시간에 다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y 제곱과 이제 y 제곱하고 이제 그러니까 y에 대해서 2차 그리고 x에 대해서 3차인 이런 이제 형태의 이제 이퀘이션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이제 넌싱귤러 성질을 반드시 만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FQ는 이제 파이나이트 필드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FQ라는 것은 요 타원 곡선 함수를 만족하는 이제 포인트들을 다 모아놓은 건데요. 이제 이 포인트들하고 이제 포인트 인피니트라는 이제 포인트를 하나 정의해서 이제 모아놓으면은 얘가 이제 어떤 연산하에서 그룹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연산을 이제 편의상 이제 에디션 플러스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y 제곱은 x 3승 마이너스 x 이제 이러한 이제 커브에서 에디션을 보면은 여기 포인트 P가 있고 포인트 Q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포인트 P하고 Q에 더한 P 플러스 Q의 포인트는 이제 어디 이 커브상에서 이제 어떻게 찍히느냐, 어떻게 매핑이 되느냐를 보면은요, PQ를 지나는 라인을 그리고 이제 그 라인이 커브와 만나는 포인트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를 R이라고 하고, 이제 그 O라는 이제 포인트 인피니트를 정하는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그 Y축과 평행한 그 라인들 디렉션을 이제 O라고 보면은 이제 바로 요 위에 있는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 포인트하고 그 포인트 인피니트를 지나는 라인을 그립니다. 그랬을 때 그 라인이 다시 커브와 만나는 포인트가 생겨요. 그래서 요 포인트를 이제 우리는 P하고 Q를 더한 이제 포인트 값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에디션을 갖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러한 연산 방법으로 정의를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그룹의 성질을 다 만족을 해요.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뭐 그룹이라고 하면 아이덴티티가 이제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요 O가 아이덴티티 역할을 하고, 뭐 어소시에이티비티, 그리고 이제 인버스, 이제 인버스는 바로 요 아래에 대한 인버스는 이제 이 경우는 이제 x축에 대한 대칭인 포인트가 이제 인버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룹으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파이나이트 필드에서 이렇게
정의된 그룹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두 개의 포인트가 주어졌을 때 이제 두 포인트를 더한 이제 P 플러스 Q를 이제 어떻게 그 코디네이트로 나타내는 건지에 대한 이제 포뮬러를 쓴 건데요. 예. 여기서 이제 P가 XP, YP, Q가 XQ, YQ. 그럴 때 이제 P 플러스 Q는 이제 얘도 이제 커브의 포인트니까 어떤 코디네이트 X3, Y3 점을 갖게 되는데 얘가 이제 요 P하고 Q의 코디네이트로 표현이 된다는 건데 요 계산은 이제 그 뭐 라인하고 그 커브의 이퀘이션 가지고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인이 있으니까 이제 그 뭐 기울기도 있고 그걸 다 고려해서 람다는 여기 이제 기울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X3, Y3 포인트를 갖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7P라는 것은 이제 P를 7번 더한 거죠. P 더하기 P 또 그 더한 거를 또 한 번 더해주고 물론 이제 7배한 그런 포인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제 헤스 세어렘인데 이제 그 FQ에 정의된 타원 곡선 그룹의 오도는 이제 Q 플러스 1 마이너스 T로 정의가 되고 이때 T는 이제 그 트레이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TA 값은 2의 스퀘어 루트 Q보다 작거나 같다는 성질을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뭐 파이너틀리 정의된 이제 타원 곡선의 경우에 이제 포인트는 항상 이 그룹의 오도를 나누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이제 그 프라임 오도를 갖는 그런 그룹을 고려하는데 보통 이제 타원 곡선이 이제 DLP 기반 그러니까 이산로구가 어려운 이제 그러한 이제 수학적인 어려움에 근거한 이제 그런 프로토콜들을 많이 디자인하는데 그 이산로구가 어려워야 되거든요. 그 타원 곡선상에서 타원 곡선 그룹 안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거를 우리가 그룹 그러면은 일반적인 그룹 오도 n 그러면 걔는 프라임 파워의 프로덕트꼴로 항상 일반적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통 이제 프라임 오도의 그런 그룹으로 제한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폴리엘만 어택 성질 때문에 그런데 이제 폴리엘만 어택 성질이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인티저 n의 그룹의 오도에서 이제 이산로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면 이제 그걸 두 단계 리덕션을 시키거든요. 프라임 파워 그룹의 오도에서의 그런 그룹에서 이산로그가 쉽게 해결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게 쉽게 해결이 되면은 프라임 오도에서의 그룹에서의 DLP가 쉽게 해결이 된다는 그런 리덕션에 의한 그 쓰어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라임 오도에서의 프라임 그룹 위에서의 이산로그가 어려우면은 이제 어렵게 되기 때문에 프라임 오도 그룹에서의 이산로그로 이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바이저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래서 FQ2K는 이제 그 K를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인베딩 디그리라고 해요. 이제 그 FQ에서의 이제 타원 곡선 그룹이 있고 요 이제 이거 디그리죠. 인베딩 디그리. 그러니까 익스텐션 필드의 디그리예요. 그래서 이제 FQ2K 익스텐션 필드에서의 이제 타원 곡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타원 곡선 그룹에서의 포인트들의 포멀섬을 디바이저 D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포인트는 이제 여기 커브에서의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AP는 이제 그 인티저 개수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뭐 3 times OP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쉽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근데 이때는 이제 요거는 포멀섬 포인트고 얘는 P를 이미 세배한 포인트에 대한 뭐 3P를 뭐 Q라고 한다면은 Q에 대한 이제 값이죠. 그리고 디바이즈 서포트라는 것은 이제 개수가 제로가 아닌 이제 포인트들을 다 모아놓은 걸 얘기하고요. D의 디그리라는 것은 이제 그 앞에 개수들을 다 더한 그러한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바이저들 이제 설명을 한다면은 그 디바이저들의 덧셈을 갖다가 이제 포멀섬에서 이제 덧셈을 해주면은 이제 그 커브 각각의 P는 물론 이제 커브의 포인트고 그 포인트 같은 포인트들끼리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포인트에 대한 개수들끼리 합해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디바이저들의 합을 이제 보면은 얘는 요 에디션에서 이제 후리아벨륨 그룹이 된다는 성질이 있고 이제 특별히 요 디바이저 중에서 디그리가 제로인 이제 그러한 디바이저를 다 모아놓으면은 역시 얘도 이제 그룹이 되죠. 그리고 얘를 특히 디그리가 제로인 디바이저 그룹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펑션 디바이드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f를 이제 커브에서 레셔널 펑션이라고 이제 놓죠. 이때 이제 그 이 펑션의 그 디바이저를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펑션 디바이저는 이제 포인트들에 의해서 이제 썸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때 그 개수가 이제 그 레셔널 펑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 개수라는 것은 이제 그 오더라는 것은 물론 이제 P에서 F의 그 지로나 폴의 올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G라는 함수가 PQ를 지나는 라인인 경우에는 이제 요 라인에 대한 이제 그 디바이저는 이제 그 P하고 Q. 그러니까 결국은 그 PQ를 지나는 라인이니까 그 라인 위에 라인이 그 커브에 이렇게 만나는 그런 점들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모두를 계산하면요. 그리고 탄젠트 라인인 경우에도 이제 P를 갖다 지나는 탄젠트 라인인 경우에는 이제 뭐 P가 Q인 경우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또 버티컬 라인인 경우에는 이제 P하고 마이너스 P가 이제 그 라인을 지나고 그 커브를 만나는 포인트죠. 그래서 이렇게 그 펑션 디바이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나이트 필드 사이즈입니다. 그냥 2라고 쓴 거는? 예, 지금 아까 처음에 다 파이나이트 필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프린시펄 디바이저는 프린시펄 디바이저의 정의는 이제 그 레셔널 펑션에 의해서 표현된 디바이저를 우리가 이제 프린시펄 디바이저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중요한 성질인데 그 디바이저가 이제 프린시펄이면은 이제 그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제 디그리가 제로여야 되고 모든 디바이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포인트들의 합 이제 요거를 다 더하면 요건 이제 포인트의 썸이죠. 그러면 이제 그 포인트 인피니트 이제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성질을 이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바이저 클래스 그룹이라는 것은 이제 그 프린시펄 디바이저라는 것은 다 디그리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모아놓은 것도 하나의 그룹이 되는데 이제 그 디바이저 클래스 그룹은 이런 코에피션트 그룹으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디바이저가 이퀴밸런트하다는 것은 이제 두 디바이저의 차가 이제 레셔널 펑션 타입이 이제 되는 경우 이제 이퀴밸런트하다고 정의를 하고요. 이거 이제 하나의 성질인데 레셔널 펑션 F가 주어지고 이제 그 제로가 디그리인 디바이저가 이제 이렇게 주어질 경우에 이제 이 디바이저를 이제 펑션 F로 이밸류에이트 하잖아요. 그럼 디바이저 D를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이밸류에이트 한다면은 이제 이 D는 시그마 sum of AP, 뭐 P 이제 formal sum 타입인데 걔는 이제 이 값과 같아집니다. 이제 각각 포인트들을 이제 이밸류에이트 한 값들의 이제 프로덕트 그리고 이제 요 개수는 이제 그 파워로 지수로 이제 나와서 이제 계산된 값하고 같아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디바이저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페어링에 대한 정의를 드리면 아까 이제 그룹을 그냥 프라임 오더라고 가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G1, G2, G3의 이제 프라임 오더를 갖는 스클릿 그룹을 고려를 했을 때 물론 이때 G1, G2는 이제 애디티브 그룹 이제 요게 그 타워 곡선 그룹인 경우가 되고요. 그 G3도 이제 프라임 오더의 그룹인데 스클릿 그룹인데 얘는 이제 멀티플리케이티브 그룹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파이나이트 필드에서 정의된 이제 그런 그룹인데요. E라는 맵은 이제 G1 크로스 G2에서 G3로 가는 맵인데 이 세 가지 성질을 만족을 이제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성질이 넌 디제니 성질. 그래서 모든 Q에 대해서 뭐 이제 PQ가 1로 이밸류 된다면은 이제 P는 반드시 아이덴티티가 돼야 되고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중요한 성질이 바이리니어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A 타임즈 P, B 타임즈 Q 이제 얘를 인풋으로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 값은 이제 PQ를 넣어서 이밸류에이트하는 값을 이제 A, B 승한 것과 같다. 이제 각각 개수가 AP하고 Q로 이밸류에이트하면은 이제 E 오브 PQ의 A 승이 되겠죠. 그리고 E의 이제 P 더하기 R, Q 계산하면은 얘는 P하고 Q 계산한 값과 이제 R하고 Q 계산한 값에서 프로덕트 형태가 된다는 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가 이제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이제 계산이 돼야지 이제 암호에서 이제 의미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베일 페어링이나 이제 테이프 페어링이 대표적인 이제 그 페어링이 이해가 되는데 그냥 그 기본적인 성질로 그 기본적인 정의만 가지고는 이렇게 암호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성질을 만족하지는 못하고요. 그 디스토션 맵이라는 이제 뒤에 얘기하는데 디스토션 맵은 이제 그 파이나이트 필드 위에서의 그런 커브의 포인트를 익스텐션 필드에 위에서 정의된 이제 그 타원 곡선으로 포인트를 매핑시키는 이제 그러한 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디스토션 맵이 슈퍼 싱글러 상에 항상 존재한다는 그런 시어림이 있어요. 그래서 디스토션 맵을 사용한 이제 슈퍼 싱글러 커브 위에서 이제 기존의 베일 페어링이나 테트 페어링을 이제 모디파이 하면은 이 세 가지 성질을 다 만족을 해서 이제 암호에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그대로 쓰면은 이제 넌들이 그 성질에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디파이드 해서 이제 암호에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정의한 이제 페어링을 이제 그림으로 포인트와 포인트가 만나서 이제 필드의 한 포인트로 매핑이 되는 이제 그러한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아까 이제 뭐 인베딩 디그리가 나오는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뭐 FQ 베이스 필드에서 이제 타운 곡선, 익스텐션 필드에서 타운 곡선 그럴 때 이제 그 Rth 루트 오브 유니티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끔 하는 이제 그 미니멀 익스텐션 디그리를 이제 인베딩 디그리라고 정의를 하고 그래서 매스매티컬하게 표현하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R이 Q의 K-1을 나눌 수 있는 이제 미니멀한 그러한 이제 값을 그리고 스몰레스트 인티저라고 그랬죠. 이제 그러한 값을 인베딩 디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베딩 디그리는 이제 그 그룹 사이에서 이제 시큐리티를 이제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베일 페어링, 테이트 페어링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의를 잠깐 살펴보면 이제 타원 곡선에서 이제 PQ를 엔토션 포인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NB하면은 이제 제로가 되는 그런 포인트죠. 그리고 이제 디바이저 DP, DQ를 이제 각각 P-O, Q-O와 이퀴벌런트한 그 디바이저로 고려를 생각을 하고 물론 디스조인트 서포트를 갖는 이제 그런 디바이저를 또 새로 만들 수가 있는데 뭐 포인트에서 각각 랜덤한 TU를 선택을 하죠. 물론 이제 TU를 선택할 때 이제 P 플러스 T는 U가 아니고 Q 플러스 U가 아닌 그리고 T가 U와 Q 플러스 U가 아닌 이제 그러한 포인트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P 플러스 T 마이너스 T 형태로 이제 만들어 줍니다. DP를. 그럼 이때 DP는 이제 얘하고 이퀴벌런트 하고요. DQ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이퀴벌런트한 디바이저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커브에서의 레셔널 펑션 F 서브 DP는 이제 이런 타입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이때 베일 페어링과 테드 페어링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PQ로 인풋을 넣었을 때 이제 그 베일 페어링 값은 이제 P로부터 DP를 계산해서 이제 그 DP에 대한 그 레셔널 펑션을 찾아줘요. 그 레셔널 펑션을 이제 DQ로 이밸류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을 계산하고 또 여기는 DQ에 대한 레셔널 펑션을 찾은 다음에 이제 그 함수를 DP에서 이밸류트 한 값을 이제 디바이드 하는 이런 값으로 베일 페어링을 정의를 하고 테이 페어링은 이제 여기 분자 형태죠. 이제 F 서브 DP를 DQ로 이밸류트 한 다음에 이제 n분의 Q2K 마이너스 1 요건 이제 그 엔토션인 경우에 R이면 이렇게 R QK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테이크 페어링과 베일 페어링을 디파인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레셔널 펑션을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페어링에서.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구조상 이제 이건 파워링 하는 건 비교적 간단하고요. 그래서 페어링하고 그러니까 베일 페어링과 테이크 페어링을 보면은 이제 구조상 보면은 이게 거의 한 반 정도 계산량이 좀 세이브가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호의 응용을 이제 테이프 페어링을 그동안 많이 이제 테이프 페어링 기반으로 페어링 계산하는 게 인프루브가 되었어요. 그래서 디스토션 맵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이미 이제 그 베이스 필드하고 익스텐션 필드 위에서 이 페어링으로 디파인한 거고 이제 보통 페어링을 베일 페어링과 테이프 페어링을 이렇게 정의를 할 때는 여기서 위에서 정의한 이제 그 디스토션 맵을 응용해서 이제 쓸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PQ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면은 이제 뭐 Q가 P의 멀티플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페어링 값은 그 바이리니어 성질에 의해서
얘가 뭐 Q가 A 타임즈 P다 그러면은 E of PP A승 그렇게 되는데 이제 같은 이제 PP에 대해서는 이제 트리비얼한 값이 나오니까 이제 의미가 없죠. 그 암호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포인트를 갖다 어떻게 찾아주느냐. 페어링에서 이제 인풋을 넣을 때 인디펜던트한 관계를 만족하는 포인트들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벌홀이 이제 의해서 이제 한 정리인데요. 이제 슈퍼싱귤러 커브상에서는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이제 엔도모피즘이 항상 존재한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베일 페어링과 테디 페어링을 이제 이렇게 디파인된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변형을 시키냐면은 PQ 인풋이 있으면은 요 Q를 갖다가 얘를 요 익스텐션 필드의 포인트를 갖다가 매핑을 시켜서 그러니까 리니얼 인디펜던트 포인트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풋이 P하고 이제 P 오브 Q로 바뀌어서 이제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값은 항상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값이기 때문에 이제 넌 디즈니 성질을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디파이드 해서 이제 베일 페어링, 테이크 페어링을 암호에 응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테이프 페어링을 갖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이제 문제인데 아까 정의에서 본 것처럼 결국 이 레셔널 펑션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어링을 계산한다는 것은 결국 레셔널 펑션을 찾는 문제고 그럼 레셔널 펑션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그 밀러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밀러 포뮬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P가 이제 커브의 한 포인트고요. 그 FS는 이제 이런 타입의 레셔널 펑션 디바이저로 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정의된 그 레셔널 펑션 디바이저에 대해서 그 F 서브 A 플러스 B는 이제 이 디바이저를 이제 그 정의에 의해서 계산하면은 이제 이 값은 이제 레셔널 펑션 F 서브 A, FB 그리고 이제 그 디비전 오브 그 라인 이퀘이션 형태가 되는데 이것도 프로덕트 한 건데 여기서 A, P, B, P는 이제 P를 A, B 한 거, P를 B, B 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A, P하고 B, P를 지나는 라인 그리고 라인 이퀘이션이고 얘는 이제 A 플러스 B, P를 A 플러스 B, B 한 거 이제 그걸 지나는 벌티컬 라인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 이퀘이션을 갖다 프로덕트한 형태로 이제 계산이 이퀄러티가 이제 만족이 돼요. 그래서 뭐 쉽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FN을 계산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은 이제 얘를 더블링 앤 에디션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그 처음에 F2를 이제 계산하기 쉽죠. F2는 이제 P 플러스 P 형태로 시작이 되니까 F2를 계산하고 이제 F2로부터 F4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F4는 그 레셔널 펑션이 이제 F2를 이용해서 계산이 되는데 이 F1은 이제 F2 곱하기 F2죠. 그러니까 F2 스퀘어 곱하기 아까 요 뒤에 붙는 게 이제 그 라인 이퀘이션의 프로덕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이 P를 지나는 이제 탄젠트 라인이 되는 거죠. 이 P를 지나는 탄젠트 라인 나누기 이제 2P하고 2P를 더한 건 4P. 그래서 4P하고 마이너스 4P를 지나는 그 vertical 라인으로 이제 디바이드한 이 라인 이퀘이션을 곱해주면은 이제 F4가 계산이 되고요. 또 F4로부터 이제 또 더블링을 이용하면은 F8이 계산이 되는데 걔도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계산이 되다가 이제 F9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에디션이죠. 더블링 계속 하다가 이제 F8까지 계산하다가 이제 F9을 계산한다. 그러면 얘는 이제 결국 8P하고 P의 이제 에디션 형태로 이제 계산이 되는 문제인데 얘는 F8 곱하기 이제 이거 8P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8P와 P를 지나는 라인 이퀘이션이 되고 요거 8P하고 P를 더하는 게 9P니까 9P를 지나는 버티컬 라인의 이제 그 디비전 형태의 이제 프로덕트 형태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레셔널 펑션을 찾는다는 것은 더블링 앤 에디션을 이제 반복을 해서 이제 계산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밀러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알고리즘을 갖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더블링하고 이제 에디션을 갖다 반복해서 이제 그러니까 n 그 n 번의 랭스 요거 로그 2n이라는 것은 이제 랭스가 n인 그런 스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알고리즘을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이제 페어링을 계산할 때 지금 이제 타운 곡선 가지고 했잖아. 물론 이제
하이퍼랩틱 커브에서의 계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타운옥선 상에서만 설명을 드리는데 타운옥선 상에서 보통 이제 슈퍼싱귤러 커브나 이제 올디너리 커브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슈퍼싱귤러 커브에서 페어링을 많이 얘기했던 이유는 디스토션 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슈퍼싱귤러 커브를 쓰다가 이제 그 슈퍼싱귤러 커브에서의 그러한 페어링 계산은 약간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스몰 인베딩 디그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제 P가 2인 경우는 그 인베딩 디그리가 4보다 적거나 같고 3인 경우는 6보다 적거나 같고 이제 그런 성질이 만들게 되는데요. 그 인베딩 디그리가 이제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P가 5보다 커나 같은 프라임 필드에서는 K가 2보다 적거나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슈퍼싱귤러 커브는 이제 그 커브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초이스가 비교적 이제 적다른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오디너리 커브 상에서의 그런 페어링 계산으로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었는데 디스토션 맵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커브죠. 그래서 이제 이게 뒤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제 A 페어링이라는 것이 이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디너리 커브 상에서 디스토션 맵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제 페어링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 오디너리 커브로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페어링 계산법이 제한이 됐고 이제 이 장점은 이제 좀 더 많은 그리고 큰 그런 인베딩 디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성질을 만족하고 좀 더 많은 그런 커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제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페어링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암호 그러면은 이제 그 어택을 하거나 또는 설계를 하거나 이제 그런 일을 주로 하는데 페어링이 처음에 이제 암호에 쓰이게 된 게 이제 1990년대 중반이에요. 93년, 94년인데 그때 페어링을 어떻게 썼냐면은 타운옥선 위에서 이산 로그를 이제 파이나이트 필드 이산 로그로 이제 리덕션 시키는 한 툴로 이제 페어링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벨 페어링 가지고 이제 이 세 사람 메네츠 옥감부터 반스톤이 이제 제안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테이프 페어링 가지고 이제 프레이릭이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포인트 P가 있고요. Q는 이제 포인트 P의 A 배라고 그렇죠. 그리고 K는 이제 그 FQ K 익스텐션 필드. 그러면 이제 그 S를 뭐 그 P하고 인디펜던트한 포인트를 하나 찾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P하고 Q는 이제 디펜드한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페어링을 PS 인풋에 대한 페어링 값을 계산하고 Q하고 S에 대한 이제 페어링 값을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페어링에서 이산 로그라는 것은 P하고 Q가 주어졌을 때 A를 찾는 문제예요. 이산 로그라는 것이 타운옥선상에서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이제 G1, G2는 이제 파이나이트 필드에서의 값인데 G2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지금 Q가 A 타임즈 P이기 때문에 얘는 G2에 몇 승이 되죠? A 승이 되겠죠. A가 바이리니어 성질에 의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G1과 G2의 A 승이 주어졌을 때 A를 찾아라는 그런 이제 파이나이트 필드에서의 이산 로그로 리듀스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파이나이트 필드에서의 이제 그 이산 로그는 이제 K가 작은 경우에 이제 인덱스 캘큘러스 메서드에 의해서 솔버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페어링, 이게 이제 페어링의 성질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타운옥선상에서의 이산 로그를 이제 필드에서 이산 로그로 리듀스 이러한 방법으로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K에서 요 K가 인베딩 릴이 K가 이제 크지 않으면은 이펙티브하게 이제 워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이산 로그를 어택하는 툴로 페어링이 쓰이다가 이제 또 암호 그러면 또 암호를 또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퍼블릭 키 시스템도 만들고 뭐 서명도 만들고 뭐 키교환도 만들고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암호가 이제 설계가 되는 여러 가지 프리미티브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페어링이 암호에 긍정적으로 쓰이게 된 그러한 계기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앤서니즈 이제 불란서 암호학자인데요. 키교환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제 그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이제 서로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제 같은 키를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비밀키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제 키 교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명이서 보통 하는 경우에는 이제 DPM한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게 다 알려져 있어요. 이제 비밀키와 공개키만 가지고 이제 상대방의 공개키로 자기의 비밀키를 붙여서 이제 동시에 만드는 원라운드로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세 명이서 DPM 방식을 이용하려면은 이제 두 번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돼요. 공개키에 대한 공개키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페어링을 이용하면은 이제 이 세 명이서 동시에 원 라운드 방식에 의해서 그냥 동시에 그 커먼 그 키를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스몰 a, AP, 스몰 b, BP, 스몰 c, CP. 이거 스몰 a, b, c는 이제 비밀키고요. 그리고 a 타임즈 p, b 타임즈 p. 이제 얘는 공개키입니다. 각각 유저들의. 그리고 a, p, b, p, c, p가 이제 다 공개된 정보예요. 이 세 사람 모두 다 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고, a, b, c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동시에 어떤 한 값을 갖다 계산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BP, CP가 공개됐기 때문에 A는 BP하고 CP를 인풋으로 넣어서 페어링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요 계산한 다음에 자기의 비밀 키승을 해줘요.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AP, CP가 공개됐기 때문에 그 인풋을 넣어서 페어링을 계산을 해주고 자기의 비밀 키승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C도 AP, BP가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페어링을 계산한 다음에 시승을 해줘요. 그런데 이 계산된 값이 페어링의 바이리니어 성질에 의해서 여기서 BC가 올라가죠. 얘도 AC가 올라가고 얘도 AB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국 이 세 값은 모두 W라는 값으로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 페어링을 이용하면 이 세 사람이 한 번에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바로 이 공통된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고, 이 값을 이용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어링이 바로 이제 이렇게 3자 간의 이제 그 키 교환을 원 라운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그 획기적인 이제 그러한 아이디어로 이제 쓰여서 2000년 이후에 굉장히 이제 2000년 요 논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페어링에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거의 이제 10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3명이서 이제 원라운드 방식으로 키를 교환할 수 있으면 4명이서는 어떻게 하냐, 5명일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제 그런 거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직도 이 4명 이상의 유저들이 원라운드 방식으로 키를, 그러니까 공통된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이제 커먼 키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요거 바이리니얼 맵의 성질을 써서 했는데, 이제 멀티리니얼 맵을 이제 이용을 하면은 이제 멀티 유저가 원 라운드 방식으로 이제 그 키를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매스메티컬하게 이제 멀티리니얼 맵은 존재를 해요. 그렇지만 또 암호에서는 이제 그 구현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제 쓰여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 이 멀티 유저들 사이에서 원 라운드 방식으로 키를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방법은 없다 하는 게 이제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일종의 오픈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2003년인가 2002년인가 이제 요거 주제로 멀티 리니어 폼을 찾고, 물론 찾는다는 거는 이제 암호학적 유용한 맵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그때 보네하고 그 실버버그 이제 수학자고 암호학자인데 두 사람이 좀 연구를 했어요, 많이. 근데 그때 그 논문에 뭐 현재까지 알려진 대수적인 모든 방법을 다 찾아봤는데 없다 하는 게 그 사람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수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이제 분야에 이제 그걸 고려해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2001년도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인데요. 이제 아이디 기반 이제 그 인크립션을 이제 비밀 페어링을 이용해서 이제 보네하고 프랭클린이 제안한 그런 결과입니다. 이것도 이제 결국 페어링이 그 아이디 기반 암호라는 것은 이제
이전에 제한이 돼 있었어요. 이론적으로. 그 아이디 기반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런 뭐 이메일이나 자기 유저 아이디 이제 그런 게 다 공개키로 쓰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인크리션 스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러한 이제 문제였는데 이제 이 두 사람이 페어링을 이용해서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였고 여기서는 이제 그냥 그 암호화 복호하는 과정에서 페어링이 어떻게 이제 응용이 됐는지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퍼블릭 키가 있고 이제 메시지 M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H1은 이제 해시 펑션입니다. 참조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퍼블릭 키에 대한 해시 펑션 값을 QID라고 하고 랜덤만 R을 선택을 하고 이제 사이퍼 텍스트를 갖다 이제 만드는데 이제 요 RP는 이제 공개 정보를 주는 거고요. 공개 키 정보를. 그리고 이제 M 요거는 XOR 오퍼레이션이죠. 이제 같은 1 플러스 1, 0 플러스 0은 0이 되고 0과 1의 합은 이제 1이 되는 그런 XOR 오퍼레이션입니다. 여기 H2도 이제 해시 펑션인데 이건 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GID가 여기서 이제 페어링 값으로 주어지는 건데요. 이 GID는 이제 요 QID 값하고 이제 PPUB은 이제 그 센터에서 공개된 S 타임즈 P라는 이제 그러한 공개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 S 타임즈 P 형태인데요. 이제 얘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사이퍼 텍스트를 만듭니다. 그럼 이제 복호하는 사람은 이제 요 UV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요 UV로부터 이제 M을 이제 리커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V에다가 여기다가 이게 XOR 오퍼레이션이니까 얘랑 같은 값을 갖다 한 번 더해주면은 제로가 되니까 바로 M이 리커버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G의 ID는 얘가 계산을 못해요. QID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DID U를 U가 이제 여기 온 정보죠. U를 이제 인풋으로 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이제 요 계산에 의해서 이제 이 값하고 요 페어링 계산한 값하고 이제 요 GID가 같아집니다. 이것도 결국은 이제 페어링의 이제 그 바이너리 성질에 의해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송신자하고 수신자가 서로 이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 또 공개된 정보를 사용해서 암호화하고 복호하면은 이렇게 일치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메시지를 풀리 리커버할 수 있다는 그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 기반 암호에서는 이제 페어링이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그 암호화하는 그런 프로토콜에 이제 응용이 된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뭐 페어링을 이용하는 시스템은 원라운드 트리파티 키 어그리먼트 프로토콜 아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아이디 기반 인크립션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시그네이처, 아이디 기반 또는 그냥 숄트 시그네이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어링을 이용한 이제 프로토콜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제한이 됐는데 이제 그런 프로토콜들을 제한하면은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페어링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레이셔널 펑션을 찾는 게 좀 복잡한데 이제 그러한 계산들을 갖다 어떻게 빨리 하느냐, 이제 효율성의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토콜들에 의해서 이제 효율적인 페어링 계산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러한 연구가 이제 시작되게 된 그러한 이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페어링 계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페어링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연구들을 토픽별로 이제 좀 분류를 해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 프로토콜 디자인하는 거요, 스킴들 만드는 게 있고 지금 오늘 주제가 되는 이제 페어링을 갖다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이제 그러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요새 이제 페어링은 뭐 아래 페어링 이후로는 좀 더 이상 진도가 좀 안 나가는 것 같은데요. 요새는 이제 이 그 페어링 프렌들리 커브를 갖다 컨스트럭트하는 이제 이게 다 올디너리 커브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올디너리 커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 여러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이제 어떤 커브를 적절하게 이제 선택을 해야지 이제 효율적으로 그 커브에서의 페어링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러한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그 페어링 프렌들리 커브를 이제 어떻게 컨설트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지금 이제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많이 이제 이 연구 성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시큐리티 어널리시스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 페어링 인버전, 뭐 DPL만 문제인데 요거는 아직도 좀 좋은 연구 결과는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페어링에 대한 계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2000년에 이제 페어링 기반 이제 프로토콜들이 2000년, 2001년, 뭐 2002년, 2003년 계속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 페어링 계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밀러 알고리즘 기반으로 계산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밀러 알고리즘 이제 그걸 보면은 그 룹 안에 룹이 돌아가는데 그 룹 안에 계산을 갖다 줄이는 방법이 있고 또는 그 룹 랭스를 줄이는 방법 두 가지가 이제 있어요. 그 효율성을 갖다 임프루브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그 밀러 알고리즘이 아까 뭐 더블링 앤 에디션 그 방법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요 BKLS 요 알고리즘은 이제 2000년도에 나온 건데 얘는 이제 커브가 y의 제곱은 x 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1 형태예요. 그리고 이때 그 필드가 캐릭터스틱이 3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임프루브가 됐는지, 그러니까 그 보통 더블링 앤 에디션을 쓰는데 요 커브상에서 포인트는 이제 트리플 3배를 하면은 이제 그 콜린의 계산된 값이 굉장히 심플한 방법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x의 3승의 3승, 또 마이너스 y의 3승의 3승 형태인 것 같은데, 그래서 더블링한 그 값이 굉장히 심플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트리플링이요. 3배 한 거. 그러니까 더블링 앤 에디션을 쓰는 것보다는 트리플링 앤 에디션을 쓰는 게 훨씬 더 계산이 좀 줄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제안된 게 이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스페셜한 커브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F3인 경우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약간 이제 그 밀러 알고리즘 안에서 그 룹 랭스의 이제 계산을 약간 디비전을 없애고 하는 그런 이제 또 추가적인 이제 그런 계산의 효율성을 또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이제 덜스마하고 제가 한 건데 여기서는 K-식 3을 이제 일반적인 P로 제너라이즈한 이제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사항은 물론 이제 일반적인 P로 일반화 시켰고 그 P가 이제 3일 때도 당연히 임프루브가 됐는데 그 임프루브 하게 된 이제 그 방법이 그 룹 랭스를 갖다가 더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PN만큼 이제 룹 랭스가 돌아갔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디바이저를 갖다 P배해서 그 그러니까 HP라는 레이셔널 펑션을 계산한 다음에 이제 걔를 이용하면은 이제 룹 랭스를 갖다가 그 함수를 그 밀러 알고리즘 안에 집어넣으면 룹 안에 집어넣으면은 걔를 이제 PN배 하는 거를 N배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효율성을 이제 임프루브한 이제 그런 결과고 이제 그러니까 얘도 이제 그 커브가 y의 제곱은 x의 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1도 되고 이제 3을 갖다 p로 이제 제너라이즈 한 거죠. 그러니까 하이퍼레트 커브 케이스로 임프루브가 된 거고 그래도 여전히 스페셜한 커브죠. 근데 이제 그 다음 해에 바레토, 갈브레이스 뭐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요 덜스마리 테크닉을 이제 이런 스페셜 커브에서 계산했던 거를 이제 슈퍼 싱귤러 커브의 일반적인 커브에서 이제 임프루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산 방법을 이제 에타 T 페어링이라고 이제 약간 뭐 이렇게 정형화 시켰는데 그 페어링 계산법을 그래서 요 계산을 갖다 임프루브한 이제 그런 결과고 그래서 그 밀러 랭스의 그런 값을 이제 n에서 t로 줄인 이제 그 t를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찾느냐는 방법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슈퍼 싱글러 커브에서의 페어링 계산은 이제 에타 T 페어링까지 이제 잘 계산이 이제 됐고 이제 효율성이 이제 충분히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6년, 2007년에 이건 다 지금 슈퍼 싱글러 커브상에서의 계산인데 오리지널 커브상에서의 그런 페어링을 이제 하세하고 이제 갈브레이스 뭐 이 사람들인데요. 이제 요거는 타운 곡선상에서의 A 페어링 계산이고 얘는 이제 하이퍼 엘리베이터 커브상에서 이제 페어링 계산으로 이제 임프루브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커브상에서의 A 페어링을 갖다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계속 A 페어링에 대한 이제 페어링 계산으로 임프루브가 되는데 요것도 굉장히 좋은 결과죠. 처음에 2006년에 나온 결과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즈 A 페어링에서 얘는 그냥 기존의 A 페어링 갖다가 조금 파라미터를 이제 좀 줄이는 이제 그러한 이제 결과고, 그러니까 이제 n을 이제 마드 r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n을 디바이드하는 some prime 그러니까 서브의 오더를 r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거 자름으로써 이제
그 Q를 갖다가 이제 더 줄이는 방법이죠. 그리고 A-die 페어링은 이제 예를 들어서 T가 Q다 그러면은 이제 A-die는 그 결국 이제 T라는 것이 아까 에타 T 페어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T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그 밀러 랭스예요. 밀러 랭스가 몇 번 돌려내냐 이제 그 값이거든요. 그럴 때 얘를 만약에 이제 Q로 줄였다 그러면은 A-die 페어링은 이제 Q 제곱, Q의 3승, Q의 4승 해가지고 Q의 K까지 다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그 마달로 잘랐을 때 가장 작은 값을 T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페어링의 그 모든 성질을 다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빠른 그러니까 미니멀한 그러한 이제 그 밀러 랭스 T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2008년에 이제 그 이은정 박사랑 저랑 박철민 박사 이제 세 사람이 RA 페어링에 대한 계산을 갖다 제안을 했는데 여기서 RA 페어링은 기존의 페어링 계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페어링은 이제 테이 페어링 그리고 뭐 A 페어링 이제 그거에 대한 계산으로 보는데 보통 이제 파라미터를 하나로 썼거든요. Q 뭐 그걸 이용했는데 RA 페어링은 이제 파라미터를 두 개를 쓰는 그런 특징이 있고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 개를 쓰는 그런 특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테이 페어링과 이제 기존의 A 페어링 알려진 그러한 값을 이용을 한다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 결과는 이제 기존의 테이 A 페어링을 모두 다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성질을 갖다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모든 계산보다 이제 더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근데 뭐 퍼블리케이션은 이제 2009년에 나오긴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프티멀 페어링은 이제 RA 페어링을 이제 약간 이제 제너럴라이즈 한 거예요. 레티스를 이용해서 이건 파라미터 두 개를 이용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n기까지 임프루브 했는데 사실 얘를 보면은 결국은 제너럴라이즈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리 페어링 계산할 때는 그거를 파라미터 두 개로 갖다 리덕션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결국은 이제 RA 페어링 그 과정과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누구지? 그 캐나다 워터루 대학에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 실제로 그 비행 커브가 현재 나와 있는 커브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커브로 알려져 있는데 그 비행 커브로 이제 구현을 한 결과 이제 RA 페어링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어링 레티스는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페어링 갖다 정리한 결과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이렇게 페어링 계산이 이제 임프루브가 됐는데 모두 이제 밀러 알고리즘 갖다가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고 또 밀러 알고리즘 안에서 그 룹 랭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계속 이제 그 효율성이 이제 진행이 되어 왔다. 계산이 이제 임프루브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타 페어링, A 페어링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A 페어링은 이제 슈퍼싱글러 커브에서도 계산이 되고 이제 올더니 커브상에서도 계산이 되는 그런 페어링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A 페어링을 잠깐 보면은 이제 Q는 파이나이트 필드이고 이제 그 R은 이제 그룹의 오도를 나누는 값 그리고 이제 엘립트 커브를 EFQ라고 놓고 이제 ER을 이제 알토시온 그룹이라고 놓죠. 그리고 이제 K가 인베딩 디그리일 때 이제 그 알토시온 그룹이 이제 여기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각각 포인트 P하고 Q를 선택을 해요. 이제 Q는 익스텐션 필드에서 포인트고 그럴 때 이제 프로베니어스 맵 P를 갖다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X, Y를 X, Q승, Y, Q승으로 보내는 맵이죠. 그럴 때 이제 지원을 이제 알토시온 포인트들하고 이제 커널 P-1 프로베니어스 인도모피즘 이제 커널 값으로 이제 지원을 놓고 G2는 이제 P-Q 여기서 이제 이건 큐베한 맵이죠. 그럴 때 P가 이제 지원에 속하면 P는 그냥 자기 자신으로 계산되고 Q가 G2에 속하면은 이 프로베니어스 맵의 이미지는 이제 Q를 큐베한 그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RM으로 이제 그 레셔널 펑션 FSQ를 이제 이러한 그 디바이저 타입이라고 보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헬스의 그 세럼에 의해서 number of E of Q는 Q 플러스 1 마이너스 T. 그러면 이제 요 T 마이너스 1을 이제 라지 T라고 놓죠. 그럴 때 이제 F 서브 TQ P. 이제 Q는 그 익스텐션 필리에서 포인트죠. P는 베이스 필리에서 포인트. 그래서 요 값은 이제 바이리니어 페어링 성질을 모두 다 만족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A 페어링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G2 크로스 G1에서 정의된 그런 맵이에요. 페어링이. 그래서 이제 A 페어링과 T 페어링을 이제 비교를 하면은 여기서 T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밀러랭스 파라미터고 결국 이제 밀러랭스라는 것은 이제 요 T가 그 길이를 결정하죠. 그리고 n이 이렇게 표현이 될 때 이제 이 t의 그 랭스는 결국 이제 n의 2분의 1 정도 값을 주기 때문에 테트 페어링을 이제 f 파라미터 그 밀러 랭스의 파라미터가 n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비교를 하면은 이제 겨우 요 밀러 랭스에 의해서 이제 한 반 정도 이제 컴플렉시티가 이제 세이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G1 크로스 G에서의 이제 A 페어링은 이제 그 슈퍼 싱귤러 커브 상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토션 맵을 이제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그 오디너리 커브 상에서는 이제 그 바이리니어 페어링으로 바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트위스트 맵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모디파이드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임프루브된 버전 중에서 옵티마이즈 A라이 페어링을 이제 보면은 아까 오프티마이즈 페어링은 이제 그 요거 S가 사실은 T예요. 그 밀러 랭스 결정하는 파라미터고 걔를 이제 Q를 마달로 자른 값. 그리고 A 라인은 아까 이제 Q를 계속 Q 제곱 Q에 삼승한다고 했죠. 이제 그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이제 룹 랭스 T로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트레이스 T가 R의 PK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하는 성질이 증명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T는 결국 이제 그 밀러랭스 T를 T가 이제 T-1 형태이기 때문에 밀러랭스 T를 결정하는 이제 그런 값인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제 트레이스 값은, 그러니까 그 밀러랭스 T 값은 최소한 R의 PK분의 1만큼 그러니까 줄어들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얘가 항상 이제 R의 PK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그래서 요 밀러랭스 T를 갖다가 계속 작은 값으로 잡아줘야지 밀러랭스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페어링 계산이 이제 조금 인프루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 T를 갖다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타원곡선에서 페어링을 갖다가 이제 각 커브별로 이제 정리를 한 거고, 이제 밀러랭스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아래 페어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6시 반까지인가요? 네, 지금 저게 반사가 돼서. 5시 반이요? 놀라셨겠네요. 예,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래 페어링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아까 이제 비행 커브를 효율적인 커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효율적인 커브로 이제 알려졌는데, 이제 이 비행 커브는 이제 인베딩 K가 12인 경우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P라는 것은 올러의 펑션 값입니다. 그래서 P 오브 K가 이제 4가 되죠. 그래서 파라미터 PR이 이제 이런 형태로 주어지고, 이제 그 아래 페어링이 나오기 전까지는 A라이 페어링이 가장 효율적인 이제 그 페어링 계산법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A라이 페어링으로 계산하면은 T를 갖다가 이제 PI들의 파워걸로 쭉 다 계산한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을 계산하니까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A라이 페어링의 밀러 랭스는 이제 제곱에 의해서 로그 2R의 2분의 1승 형태가 되는데, 이제 아까 그 앞에 이제 얘를 잘 보시고 R의 2분의 1승인데, 아까 얘가 이제 밀러 랭스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 그 밀러 랭스는 R의 PK분의 1보다 커놨기 때문에 R의 PK분의 1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커브를 보면은 이 밀러 랭스를 R의 4분의 1 정도 더 줄일 여지가 있다는 것 같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 커브를 보고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문제를 갖다가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뭐 그 하이퍼 엘리트 커브는 생략을 했지만 또 하이퍼 엘리트 커브에서의 페어링에 하나의 이제 오픈 프로블럼이 있었습니다. 이제 얘는 이제 그 밀러랭스가 일반적으로 Q였는데 그 Q보다 작은 그런 밀러랭스를 갖는 이제 그 하이퍼 엘리트 커브의 이제 페어링 계산이 이제 가능하냐, 그러니까 룹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2007년에 제안된 페이퍼에서 제안된 오픈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새로운 페어링을 계산하게 된 그 모티베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RA 페어링이라는 것은 이제 그룹의 오더는 아까 Q-T, 밀러랭스 T 형태가 되고 얘를 N이라고 한다면은 F 서브 Q는 이제 Q가 N 플러스 T 형태니까 얘를 계산하면은 FN, FT 이제 요 라인 이퀘이션을 이제 곱한 이제 그러한 값으로 이제 주어지죠. 관계에 의해서. 그러면은 요 FTQ를 갖다 계산하기 위해서 요거 이제 알려진 그 이제 라인 이퀘이션 계산하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A 페어링, 얘는 이제 테이 페어링인데 요것도 이제 알려진 값이죠. 그러니까 요 그 알려진 Q하고 N을 사용해서 이제 새로운 페어링을 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문제는 얘가 이제 기존의 페어링의 성질을 다 만족을 하면은 얘도 이제 그 릴레이션에 의해서 이제 그 페어링의 기본적인 성질을 다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였고 요거로 이제 그 새로운 페어링을 갖다가 컨스트럭트 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피션시가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존의 A라이 페어링 자체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그러한 그 커브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커브에 대해서는 RA 페어링에서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게 뭐 테이 페어링 또는 이제 A 페어링 이제 그 커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아까 그 밀러랭스가 가장 베스트한 이제 경우가 R의 Pk분의 1 정도 줄어들어야지 이제 더 이상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 CRM에 의해서. 그래서 T가 밀러랭스가 R의 Pk분의 1만큼 줄어드는 이제 그런 파라미터를 찾아주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A-I 페어링까지 계산했는데 그게 안 찾아지는 경우에는 RA 페어링을 찾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너스가 2인 그런 하이플리트 커브에 대해 얘가 두 페어링의 레이쇼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R이라는 그런 파라미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리에 의해서 이제 바이리니어 성질을 만족하지만 또 넌 디제인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걔는 이제 기존의 오메가가 이제 기존의 페어링과의 그런 릴레이션에 의해서 이제 릴레이션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R이 L을 나누지 않는 경우에 이제 요 그 RA 페어링이 이제 기존의 릴레이션에 의해서 넌 디제인 성질을 만족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이그젬플을 보면은 이제 오메가 타우를 갖다가 QR로 이제 QR은 이미 이제 그 알려진 그런 파라미터잖아요. QR로 잡은 경우에는 이 경우는 RA 페어링이 이제 A 페어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메가 타우를 QAI R로 잡으면은 이제 이 RA 페어링은 LA 페어링 케이스가 된다는 스페셜한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제 여기 오메가 타우를 TI, TJ 또는 RTJ로 잡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TI, TJ 아까 앞에서 설명한 그 릴레이션에 의해서 계산을 쭉 하면은 FTI, FTJ 얘가 이제 A-I 페어링이거든요. 각각. 그러니까 요 두 릴레이션에 의해서 이제 얘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요 계산은 이제 뭐 기존의 A씨나 A-I씨 아닌 그런 새로운 타입의 이제 페어링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좀 복잡하게 보여요. 벌써 3번 계산해야 되고 FA 계산해야 되고 FB 계산해야 되고 이제 요 라인 이퀘이션 계산해야 되는데 얘도 이제 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계산할까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그다음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타입의 그런 RA 페어링을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계산하냐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래서 얘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밀러 랭스를 이 값까지 줄이는 걸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이제 목표였고요. 그래서 이제 요 알고리즘이 이제 요 값을 갖다 계산하기 위해서 FA, FB를 갖다가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A, B 중에 이제 그 비교가 되잖아요. 값이. 그래서 이제 A가 크다면은 A를 12 플러스 D 형태로 놓고서 이렇게 놓고서 이제 B에 대한 계산을 먼저 하고 그 차이만큼 이제 계산해주는 방법으로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아레이 페어링을 이제 각각 모든 커브에 대해서 한번 해본 거고 이제 그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이제 보여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다 엘리트 커브고요. 보통 그 밀러 랭스 A라이트하고 R라이트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 밀러 랭스를 비교하면은 거의 이제 2배 정도 좋은 경우도 있고 30% 정도 좋은 경우도 있고 한 70%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이고 이제 요거 H5는 아까 말한 지너스가 2인 그런 하이플립 커브 그런 경우인데 얘는 89에서 70으로 이제 뭐 조금 좋아졌지만 이제 타운 복선만큼 이렇게 많이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 이유는 그 뒤에 우리가 페어링 계산할 때 뒤에 라인 이퀘이션 그 붙는 게 있잖아요. 그 타운 복선 경우에는 이제 그게 좀 심플하게 계산이 되는데 하이플립 커브에는 이제 거기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이제 아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끝났네요. 예, 그것을 마치겠습니다.